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창입니다. 지금 외근 나가는 길에 여기 신사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서 있어요. 유튜브 제 영상을 보시고 질문 주신 것 중에 수수료와 관련돼 가지고 질문 주신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어제 1차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신축 건물의 수수료와 기존 건물의 수수료를 어떻게 차이를 두고 청구하느냐,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거였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영상을 찍어 가지고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기존 건물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 기축으로 지어져 있는데, 그 중에 뭐 2개층이나 3개층이 공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 해당 공실의 조건과 거기에 들어갈 임차인을 찾아가지고 채우면 되잖아요. 기존에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셨던 분이라면 그 지역의 경쟁 건물의 스태킹을 가지고 있을 테니 이사할 만한 임차인을 찾아도 되고, 또 뭐 현수막 같은 거를 게시했을 때 현수막을 보고 전화 온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맞출 수도 있죠. 그런 일반적인 그런 중개 의뢰 형태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임차인을 채웠을 때는 법정 수수료의 뭐 최대치,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이제 전속인 경우에 기존의 별도의 다른 수수료율을 정해 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 수수료를 청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사장인 건물을 전속으로 수주받았을 때 사전 임대 마케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올 10월달 11월달 준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0달 가까이 건물 준공까지 시간이 남았잖아요. 아까 10층짜리 건물에 2-3개 층이 나왔을 때는 기존의 일반 중개 형태로 의뢰를 받아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 물론 이제 법정 수수료 이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컨설팅료를 가미해서요. 근데 법정 수수료의 최대치 정도 선에서 임대 대행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중개를 해야 될 그 물건 자체는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지를 않고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 10개월 후에 입주해서 사용할 임차인을 10개월 전부터 활동해서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서 경쟁 건물, 그리고 또 원거리에 있는 건물들 중에 해당 건물을 통임대로 써서 사옥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10개 층 중에서 5개 층만 쓸 임차인을 찾는다든지, 3개 층만 쓸 임차인을 찾는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마케팅 플랜이 적용되게 됩니다. 통임대는 통임대대로 10개 층 쓸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내야 되고, 그 찾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대형 건물에서 1개 층 반이나 2개 층을 쓰고 있는데 내가 전속받은 건물로 이사를 왔을 때는 10개 층을 다 쓰게 된다든지, 이런 난이도가 높은 마케팅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는 단순 중개가 아니라 그 해당 회사에 제안하게 되죠. 당신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2개 층에서 계약 만료 기간이 예를 들어서 올 8월 달이면 그 8월 달에 계약을 종료하고 우리 건물로 이사 와서 전체를 다 쓰게 되면 사업 형태로 쓸 수 있지 않겠냐, 원가는 이 정도로 절감된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단순 중개가 아니라 그 회사의 경영 컨설팅에 가까운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희가 수수료라는 거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수수료가 중개 수수료라고 하면 대부분 성공보수잖아요. 계약이 성사됐을 때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10개월 전에 건물을 수주하긴 했는데 계약을 하는 시점이 결국은 10개월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준공될 때까지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계약을 하는 그 시점이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준공이 된 이후에 잔여 면적이 남아서 마케팅을 계속 지속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인건비를 어디서 뽑아야 되겠어요? 내가 계속 10개월, 경우에 따라 12개월 계속 나의 인건비를 투입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수수료는 성공보수로 준공된 다음에 입주한 다음에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잔금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다기보다 견디기 힘든 거죠. 이제 돈을 벌어가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준공 기점으로, 그리고 잔금 기준으로 수수료를 성공불로 받는 경우에
내가 12개월 정도 인건비와 어떤 비용을 투입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다 감안해서 수수료율을 1%가 아니라 3%로 전속계약을 맺고 청구한다든지, 또 옵션을 걸어서 전체 층을 다 쓰게 될 경우에 준공 전에 건물을 만실시키게 되면 인센티브 형태로 수수료를 4%를 청구한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준공 전에 제가 건물을 만실시키면 수수료를 3%, 4%도 청구할 수 있게 전속계약을 맺고요. 경우에 따라 이제 페널티라고 얘기하기는 좀 맞지 않지만 준공이 된 이후에 계약된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정 수수료의 최대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역 수수료를 할인하는 페널티성의 수수료를 제가 제한하기도 해요. 그 의도는 뭐냐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 사전 임대 마케팅을 통해서 건물을 준공 시점에 다 만실시키겠다, 그런 목표로 제가 영업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수료를 많이 청구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내가 준공 시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전부터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서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 마케팅에 대한 비용을 내가 계약한 시점에, 잔금 시점에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먼 이후에 수수료를 청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감내해야 되는 시간만큼 수수료율을 높여달라. 그게 이제 신축 건물의 차이점이고, 건물의 규모가 몇천 평이 아니라 만 평 단위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사전 임대 마케팅을 했을 때 비용 자체를 실비 형태로 리테이너 피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리테이너 피는 뭐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건물에 계약을 지금 할 수는 없는 공사장 상황이지만 임대 마케팅은 미리미리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몇백 평, 몇천 평을 쓰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조건도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그 중도 해지를 했을 때의 페널티라든지, 중도 해지의 페널티가 있다고 하면 다른 임차인으로 거기를 채워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 건물의 임대차 계약과 상관없이 일을 먼저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한 거에 대한 그 월 인건비를 투입된 인력 대비해 가지고 미리 청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과거의 사례 중에 인력을 2명 정도 투입하는 만평짜리 건물을 1년 전부터 직원을 투입하고 인건비로 매달 1,500만 원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리테이너 피를 청구한 적이 있고요. 이 리테이너 피는 소멸성으로 계약이 된 이후에 중개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와는 별도로 그냥 일반적으로 준공 전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수수료율을 그런 경우에는 좀 낮추게 되는데, 수수료율은 유지한 상태로 리테이너 피를 받는다. 어떻게 보면 활동 경비 같은 거죠. 이걸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실제 본계약이 체결됐을 때 받는 수수료를 차감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리테이너 피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건물의 수수료는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난이도가 형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이고요.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공사하고 있는 동안에 미리 사전 임대 마케팅을 통해서 주변에서 임차인을 찾는 과정들을 내가 어떻게 보면 맨 땅에 헤딩하다시피 그 주변에서 임차인을 찾아내는 그런 인건비를 미리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투여한 나의 그 인건비만큼 수수료를 상향해서 청구하게 됐기 때문에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수수료를 청구해서 제한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충분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